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북한에서도 김여정 자녀 소문 확산. 유포자 용서하라 지시의 당혹. 북한 노동자 신규 파견은 없는데 귀국 행렬은 계속 이어져. 북한 주민들 정월 대보름에 이것 위해 비까지 냈다는데 트럼프 푸틴과의 만남 곧 이뤄질 수도. 우크라도 종전협상 관여. 북한 나선의 외국인 관광 재개. 한국, 미국 관광객은 제외.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에서도 김여정 자녀 소문 확산. 유포자 용서하라 지시의 당혹. 지난해 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북한 내에서는 여전히 뒷말이 무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여정이 2명의 아이를 데리고 걷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후 평성시의 주민들 사이에서 당시 보도 화면에 등장한 두 아이가 김여정의 자녀라는 것과 실제인지도 확실치 않은 자녀 관련 일화들이 입소문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성시의 일부 주민들은 유언비어 유포로 문제시대 당 조직에 불려가 비판서를 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보위부에 끌려가기도 했으며 이런 상황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TV에서 김여정 동지의 자녀들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자녀들이라고 확신했다며 거의 모든 주민이 그렇게 떠들고 간부들마저 긴가민가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김여정 동지 자녀들에 관한 소문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고 말했습니다. 맨 처음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는 당 및 사법기관 내적으로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간부들과 그 가족들부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주변의 민심도 살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망적인 자세로 상황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여정의 자녀를 비롯해 백두혈통 가계에 관한 소문이 점차 확산하면서 이 사안이 중앙에까지 보고됐고 이후 일부 주민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당 조직과 보위부에 불려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평안남도 당위원회가 유언비어를 퍼뜨린 주민들을 관대하게 용서하라는 내적 지시를 내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돌연 김여정의 자녀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주민들을 관대하게 용서해주라는 평안남도당의 지시가 내려져 문제시된 주민들이 모두 풀려나거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원수님의 자제분도 그렇지만 김여정 동지의 자식 문제도 민감한 사안인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주라고 한 것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보통 이런 문제는 곧바로 끌려가거나 비판 대상이 되는데 참 의외다라는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자 신규 파견은 없는데 귀국 행렬은 계속 이어져. 중국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행렬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야오닝성 단둥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연일 평안북도 신의주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현재는 한 번 귀국할 때 1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신의주행 버스에 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200여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연일 북한행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최근에는 그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중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행렬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야오닝성 지역으로 새롭게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국경이 맞닿아 있으면서 외부인의 통행이 비교적 적은 지린성 일부 지역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소규모로 파견되고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채용돼 있던 야오닝성 공업지구에는 새롭게 파견되는 북한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속도가 빨라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단둥의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최소 13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하루 4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입니다. 소식통은 노동력 상당수가 빠지면서 남아있는 인원들에게 일감이 몰린 것이라며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마음이 뒤숭숭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육체적,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북한 회사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오닝성 동강시 인근에 위치한 한 의류 공장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은 약 2달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 작업을 했음에도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평시 월급여인 2,200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간 작업이 많았던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한 차례씩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식사 때 고기를 제공한 게 보상의 전부였습니다. 높은 노동 강도에도 추가 급여 지급 등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북한 노동자들 속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행렬이 계속되면서 북한 노동자 채용 규모가 100명 이하였던 소규모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노동자 수용 귀국과 관련된 조치는 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공장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중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값싼 북한 노동력을 보고 동북 삼성에 공장을 지었던 중국인들이 최근에는 남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모습이라며 언제 신규 북한 노동자들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주민들 정월 대보름에 이것 위해 비까지 냈다는데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보고 이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경제난 속 주민들의 미신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대보름을 맞으면서 한 해를 무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액매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돈이 없어서 대보름 명절 음식도 못해 먹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액매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본래 북한에도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9가지 마른 나물로 만든 반찬을 먹고 귀발기술 등을 마시며 풍요와 행운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정월 대보름에 명절 음식을 해먹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점쟁이를 찾아가 운세를 묻고 그가 일러준 데에 따라 액마기를 하는 주민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점쟁이가 벌이라고 하는 물건을 산에 묻거나 태우고 지붕 같은 곳에 부적을 올려두는 식입니다. 이렇듯 점쟁이가 일러준 액마기 방법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님에도 점쟁이를 한번 만나는 데 드는 최소 50위안에서 최대 1000위안의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애군을 막고 일이 잘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쌀을 살 수 있는 거액의 비용을 점쟁이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액매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액매기를 꼭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요즘처럼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는 미신에 의지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이제는 대보름에 액매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될 정도로 주민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됐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들은 액마기에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큰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밀수나 수입품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큰돈을 들여 점쟁이를 집으로 불러 액마기를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부유층은 유명한 점쟁이들을 집으로 부르는데 이들이 직접 액매기를 해주면 효과가 더 좋다고 믿고 있다며 경제력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점쟁이를 집으로 불러 의식을 치르는 것이 하나의 추세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푸틴과의 만남 곧 이뤄질 수도. 우크라도 종전협상 관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곧 만날 수 있으며 종전 협상에는 우크라이나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시점에 대해 질문받고서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달에 만나냐는 질문에 곧 이뤄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는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푸틴 대통령과 대화에서 그 질문을 했다면서 만약 그가 전쟁을 계속할 생각이었다면 그건 우리에게 매우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경고한 러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냐는 질문에는 조금도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대화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관여하냐는 질문에 그도 관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언제 어떻게 협상에 참여할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MBC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란다며 자국을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지 않은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협정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당장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나선의 외국인 관광 재개, 한국, 미국 관광객은 제외, 중국과 유럽 여행사들이 북한의 외국인 관광이 재개됐다고 알렸습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는 나선 경제 무역지대가 16일자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코리아 콘솔트 관계자는 평양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고 RFA에 말했습니다. 중국의 영파이 요니어 투어스도 16일부터 나선 특구의 외국인 관광객이 허용됐다고 확인했으며 홍콩 여행사 트래플러도 웹사이트에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영파이 요니어 투어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나선 특구를 방문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최대 5일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려 투어스도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 관광이 재개된다고 온라인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나선 특구는 북한이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1991년 함경북도 나진 선봉에 지정한 특별경제구역입니다. 한편 북한이 연초부터 중국, 유럽인의 관광을 재개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10여 년 만에 마무리하고 올해 6월 개장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